부산에 사는 한 대학생 지우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근처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이상한 괴담이 떠도는 곳이었다. 흔히 어둠의 숲이라고 불리는 그 산속에는 밤이 되면 불빛이 나타나고 기묘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훈과 그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고 모험심에 들떠 여행을 떠났다. 캠핑 첫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각자 가져온 음식들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깊은 산속에서의 첫밤을 기대하며 텐트에 누웠다. 취기가 올라와 책을 읽다가 잠이 든 지훈은 밤중에 기묘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것은 바람 소리처럼 시작해서 점점 뚜렷해지는 흐느낌 같은 소리였다. 처음엔 바람이 너무 세서 나무들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상하다고 느낀 지훈은 친구들을 깨웠으나 모두 무시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결국 혼자서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소리는 뚜렷해졌고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였다. 어둠 속에서 울부짖던 그 소리는 마치 온몸을 에워싼 것처럼 사방에서 들려왔다. 순간 지훈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나무와 길이 서로 닮아 어디로 가야 할지 분간할 수 없었다. 겁이 나기 시작한 지훈은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그때 그의 손전등이 급작스레 꺼졌다. 그 순간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이 실체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다. 겁에 질린 지훈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에서 흐느낌 소리는 점점 커졌고 지훈은 자신의 목덜미를 스치는 차디찬 바람을 느꼈다. 어떻게든 친구들이 있는 캠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숲의 모든 길은 마치 그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는 듯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긴 시간을 헤매던 지훈은 절망 끝의 벽처럼 드리워진 키 큰 나무들 사이로 작은 불빛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분명 캠프장의 불빛이었다. 그 불빛을 따라가던 지훈은 마침내 친구들이 있는 캠프장에 도착했다. 친구들은 아직도 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급히 텐트에 들어가 자신도 모르게 다시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친구들에게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모두 허황된 꿈일 뿐이라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지훈은 텐트를 걷으며 바닥에서 찢어진 어떤 사진 조각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낯선 사람들이 흐릿하게 웃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자기와 너무나 닮아있는 것 같았다. 그 후로 지훈은 다시는 그 숲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거울을 보면 그날 본 사진의 낯선 얼굴이 자신의 뒤에서 웃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불안을 느낄 때면 그날 밤의 흐느낌 소리가 다시금 귀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지훈을 아직도 어둠의 숲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느끼게 만들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은 활기를 잃은 지 오래된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꺼려하며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근처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의 대기업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마을을 현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띠고 있었고 주민들은 이를 기뻐하기보다는 불안해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있는 오래된 한옥에서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누군가 지하에서 벽을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쥐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던 주민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소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졌고 어떤 날은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한옥은 전에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집에는 수십 년 전 한 가족이 모두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두 자녀로 구성된 그 가족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경찰은 그들이 갑작스러운 이사를 했으리라 주장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곳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종된 가족과 관련된 소문이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한 명의 엔지니어가 한옥 근처에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문득 한옥 쪽에서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집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한옥에 다가갔고
이상하게도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방들이 이어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서서히 일그러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오싹한 기분에 사로잡혀 급히 돌아서려 했지만 그 순간 바닥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줘. 여기 갇혔어. 놀란 엔지니어는 급히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지하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실은 어두컴컴하고 춥춥했으며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아래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녹슨 쇠사슬에 묶인 채 앉아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줘. 그 남자는 실종된 가족 중아버지라는 사실이 곧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몇십 년 전 이 집에 귀신에 의해 갇히게 되었고 자신만이 겨우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이미 많이 피폐해진 상태였고 그가 말한 것들은 대부분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엔지니어는 경찰에 신고했고 마을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개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한옥은 완전히 봉인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로 한옥 근처를 지나는 주민들은 가끔씩 누군가가 지하에서 벽을 긁는 소리를 듣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지금도 깊은 밤이면 여전히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성준이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준의 집은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항상 고요함 속에 묻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언제나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저녁이 되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마을 근처의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00년 전 그 집에는 부유한 가문이 살았지만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많은 추측을 했지만 가장 유력한 이야기는 가문 전체가 저주를 받아 집안에서 영원히 갇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필경 그곳에는 아직도 저주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죠. 성준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요일 아침 그는 친구 지훈과 함께 그곳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말리려 했지만 성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두 소녀는 사람들이 쉬고 있을 낮 시간에 몰래 빠져나와 폐가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날에도 폐가는 음울 한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어둡고 묵직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철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벽화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성준은 손전등을 들고 집 내부를 둘러보며 저주와 관련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훈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성준과 지훈은 그 일기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일기장은 폐가의 원래 주인이 남긴 것으로 보였고 그날 밤의 참혹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고대의 무덤에서 발견한 유물을 집으로 가져왔는데 그 유물에는 강력한 원한이 깃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기 마지막 장에는 그들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는 글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그 글을 읽자마자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가 폐가 전체를 울렸습니다. 성준과 지우는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란 두 소녀는 일기장을 떨어뜨리고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폐가에서 벗어나는 동안 성준은 뭔가에 걸려 넘어졌고 순간적으로 주변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고통과 한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손을 뻗어 성준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습니다. 성준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순간 지훈이 그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어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둘은 끝내 폐가를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로 성준은 밤마다 꿈속에서
그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려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의 도움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주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그 폐가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 이상의 정보나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준이 마을 기록 보관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문서에는 그 유물이 사실은 고대의 제사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악령들을 가두고 봉인하는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유물을 잘못 취급함으로써 봉인이 깨어지고 악령들이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곤 다시 폐가의 가서 유물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성주는 마침내 유물을 회수하고 재단에 돌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어떤 무게가 집 전체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폐가에 서려 있던 음산한 기운 또한 사라졌습니다. 성주는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집에 관한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성준과 그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 음침한 기운은 영원히 그 마을을 떠돌았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폐가는 자연스럽게 숲과 함께 사라져갔고 성준은 마을에 또 다른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